은퇴 후의 삶,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가요? 분주했던 일과를 내려놓고 마침내 찾아온 온전한 나의 시간. 많은 분들이 그 시간을 여유와 평안으로 채우고 싶어 하지만 팍팍한 현실은 때로 우리를 막막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과 희망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 채널에 보내주시는 따뜻한 관심과 구독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여기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올해로 66이 된 박 여사님. 은퇴 후 줄곧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지내왔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맞벌이로 억척같이 일하며 차곡차곡 모은 돈 2억 원. 이 노후 자금만 있으면 크게 욕심부리지 않고 아끼며 살아간다면 남은 인생을 무사히 보낼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 후 마주한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세상은 어느새 고물가 시대에 접어들어 있었고 가만히 있어도 통장 속돈의 가치가 매일같이 깎여나가는 듯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식료품값부터 공공요금까지 오르지 않는 것을 찾는 게 더 힘들 정도였죠. 몇 년 전만 해도 5,000원이면 넉넉히 사던 과일 한 봉지가 이제는 10,000원을 훌쩍 넘기 일쑤였습니다. 외식도 줄이고 새 옷 한 벌 사입지 않으며 허리띠를 졸라매 보았지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겨울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 들었을 때는 정말이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드는 생활비에 박 여사님은 매일 밤 전등 아래에서 가계부를 붙들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가진 이 돈으로 과연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늘 긍정적이고 낙천적이던 그녀의 입에서 어느새 불안한 독백이 새어나왔습니다. 어엿하게 성인이 된 두 자녀는 이미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제 살 길을 찾기에도 바빠 늙은 부모를 도울 여력은 없어 보였습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노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현실이 더욱 무겁게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뉴스에서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최소 20억 원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자신이 가진 2억 원은 그에 비하면 세 발의 피나 다름없었습니다. 남편과 자신이 각각 받는 국민연금을 합쳐도 한 달 수입은 150만 원 남짓. 하지만 고정적으로 나가는 관리비와 병원비, 약값은 계속 오르니 이 돈이 언제 바닥을 드러낼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부부는 가끔 이러다 우리도 노후 파산하는 것 아니냐 하며 걱정스러운 눈으로 서로를 마주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여사님은 오랜만에 나간 동창 모임에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친구의 지인이 동남아시아의 한 나라에서 은퇴 후의 삶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는 한국보다 물가가 훨씬 싸서 적은 돈으로도 아주 풍족하게 산데 처음에는 다들 농담처럼 웃어넘겼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박 여사님의 귓가에는 그 말이 마법의 주문처럼 맴돌았습니다. 한국보다 물가가 훨씬 싸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박 여사님은 곧장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해외 은퇴 생활 비용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하며 하나씩 정보를 찾아 나갔습니다. 젊었을 때 해외여행조차 제대로 다녀본 적 없던 그녀에게 외국에서 살아보기라는 발상은 막연하면서도 동시에 간절한 탈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 낯선 나라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외로움이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기후나 음식이 맞지 않아 고생만 실컷 하다가 돌아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스쳤습니다. 박 여사님은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물었습니다. 정말 가능할까? 내가 다른 나라에 가서 잘 정착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한국에서의 이 팍팍한 현실을 떠올리면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붙잡고 싶었습니다. 적어도 한국의 혹독한 겨울만큼은 따뜻한 나라에서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녀는 가슴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품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나 북유럽의 은퇴자들이 추운 겨울을 피해 태국 같은 따뜻한 나라로 옮겨 다니며 산다는 다큐멘터리를 본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굳이 이 땅의 추위와 폭염을 평생 견디며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마음 한편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세상에는 이미 해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들의 생생한 경험담이 넘쳐났습니다. 60대 한국인이 라오스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담은 유튜브 영상도 있었습니다. 화면 속 주인공은 탐스러운 열대 과일을 한아름 사들고 여유롭게 재래시장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70대 노부부가 국민연금과 약간의 저축만으로 동남아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소개되었습니다. 특히 월 50만 원으로도 풍족한 생활이라는 자막을 보고 박 여사님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만약 정말 저런 삶이 가능하다면 나의 2억 원으로도 충분히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박 여사님의 머릿속은 온통 해외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작은 수첩을 꺼내 관심이 가는 나라들의 이름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미얀마, 라오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이름조차 생소한 나라들이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이 나라들은 각기 다른 문화와 풍토를 지녔지만 공통적으로 생활비가 저렴하다는 강력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인터넷 정보는 과장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박 여사님은 각 나라의 공식 통계와 실제 거주자들의 후기까지 꼼꼼하게 찾아보며 현실적인 가능성을 타진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설마 진짜 가려고 하며 웃어넘겼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진지했습니다. 과연 2억 원이라는 자금으로 해외에서 남은 인생을 보내는 것이 정말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박 여사님의 수첩에 적힌 5개 나라의 현실을 하나씩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라, 미얀마입니다. 황금비 탑의 나라로 알려진 미얀마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물가가 매우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생활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개인 기준으로 한 달에 약 6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면 생활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도시인 양곤이나 만달레이의 아파트 임대료는 월 50만 원에서 120만 원 수준이지만 외곽으로 나가면 월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도 거주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지 음식은 아주 저렴해서 길거리 식당에서는 단돈 3천 원이면 푸짐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고 주로 현지식으로 생활한다면 한 달 식비를 15만 원에서 20만 원 선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비나 공과금 같은 기타 비용도 한 달에 10만 원 남짓으로 저렴합니다. 미얀마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 저렴한 물가입니다. 체감 물가가 한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경제적 압박에서 벗어나 여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내내 온화하고 더운 날씨 덕분에 한국의 혹독한 겨울과 난방비 걱정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다는 점도 큰 매력입니다. 하지만 단점 역시 명확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열악한 의료 환경입니다. 공공병원은 기본적인 시설과 장비조차 부족한 경우가 많아 큰 병에 걸리거나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외국인 거주자들이 이 때문에 인근 국가인 태국 방콕으로 넘어가 치료를 받곤 합니다. 따라서 미얀마에 장기 거주하려면 국제의료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언어 장벽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공용어인 버마어는 한국인이 배우기 쉽지 않고
영어는 관광지나 일부 계층을 제외하면 통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2021년 쿠데타 이후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치안이 악화된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위험 요소입니다. 실제로 2년 전 미얀마 양곤으로 이주한 67세 김모 씨의 사례를 살펴보면 그는 월 80만 원 수준으로 생활하며 한국에 있을 때보다 돈 걱정 없이 지내는 점에 크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현지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부족한 장비 때문에 제대로 진단을 받지 못해 결국 태국 방콕까지 가서야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생활비는 싸서 좋지만 아플 때는 정말 막막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현재 그는 현지 한인회와 교회 모임에 참여하며 외로움을 달래고 비슷한 처지의 교민들과 교류하며 안정된 일상을 찾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나라는 라오스입니다. 최근 한국인 은퇴자들 사이에서 슬로우 라이프의 천국으로 떠오르는 곳입니다. 전체 물가 수준이 한국의 절반 이하로 1인당 월 7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면 비교적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합니다. 수도인 비엔티안의 원룸 임대료는 월 40만 원에서 90만 원 수준이며 지방 소도시는 이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현지 식당에서의 한 끼 식사는 3,000원에서 6,000원 정도로 부담이 없습니다. 라오스의 가장 큰 장점은 돈보다 시간의 여유를 만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느긋하고 평화로운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작은 연금만으로도 안정적인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 비엔티안에는 한국 교민 사회가 형성되어 있어 정보 교환이나 비상 상황 대처에 도움을 받기 용이합니다. 치안도 비교적 안전한 편이며 온화하고 친절한 국민성은 낯선 이국에서의 정착에 큰 위안이 됩니다. 하지만 라오스 역시 미얀마와 마찬가지로 유료 서비스 수준이 낮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큰 수술이나 복잡한 질환 치료가 필요할 경우 태국 방콕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또한 공식적인 은퇴 비자 제도가 없어 장기 체류를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비자를 연장하거나 인근 국가로 잠시 출국했다 다시 들어오는 이른바 비자런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1년 전부터 라오스의 고도 루앙프라방에서 지내고 있는 65세 윤 모 씨 부부는 월 120만 원의 생활비로 자연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지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하며 현지인들과 깊은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3개월마다 태국으로 비자 연장을 하러 가는 번거로움도 있지만 이를 작은 여행으로 여기며 즐겁게 극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 씨 부부는 이곳에서는 돈 걱정 없이 마음이 편하다. 건강 관리만 잘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운 노후라고 입을 모읍니다. 세 번째 후보지는 중앙아시아로 날아갑니다. 카자흐스탄입니다. 중앙아시아 최대 경제대국인 카자흐스탄은 현대적인 편리함과 저렴한 비용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생활비는 동남아 국가들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한국보다는 저렴하여 부부 기준으로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 수준이면 여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알마티나 아스타나 같은 대도시는 대형 쇼핑몰과 잘 갖춰진 교통 인프라 등 도시의 편의 시설을 누리면서도 한국보다 낮은 물가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특히 이곳에는 약 10만 명 이상의 고려인, 즉 중앙아시아 한인 동포 사회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연해주에 살던 우리 동포들이 스탈린에 의해 머나먼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했던 아픈 역사가 깃든 곳입니다. 그 후손들이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곳이기에 우리는 이곳에서 한국 음식점과 마트를 쉽게 찾을 수 있고 묘한 문화적 친밀감과 동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광활한 대지와 아름다운 산맥을 품고 있어 등산, 스키,
낚시 등 다채로운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언어의 장벽입니다. 공용어인 러시아어나 카자흐어를 구사하지 못하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지는 혹독하고 추운 겨울 날씨도 적응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유료 수준은 중앙아시아 내에서는 양호한 편이나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하여 국제의료보험은 필수입니다. 딸 가족이 거주하는 알마티로 이주한 64세 이모 씨 부부는 사위가 고려인 3세인 덕분에 비교적 쉽게 정착했습니다. 월 2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쓰며 지내고 있는데 혹독한 겨울을 피하기 위해 겨울 몇 달은 동남아 등 따뜻한 나라에서 지내는 계절 이동 생활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문화와 고려인 사회의 따뜻한 온정 덕분에 알마티 생활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번째는 실크로드의 낭만이 깃든 나라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이곳은 저렴한 생활비로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수도 타슈켄트 기준으로 1인당 월 8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의 생활비로 지낼 수 있으며 부부가 거주하더라도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대의 예산으로 생활이 가능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의 가장 큰 매력은 사마르칸트, 부하라, 히바 등 도시 곳곳에 남아있는 푸른 도매 모스크와 고대 유적입니다. 은퇴 후에도 마치 매일 여행하듯 배움과 탐험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전통 문화 덕분에 현지인들이 외국인에게 매우 호의적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역시 약 20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고려인 동포 사회가 형성되어 있어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고 생활에 도움을 받기 용이합니다. 단점으로는 수도를 제외한 지역의 인프라가 아직 미비하고 유료 수준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다는 점이 꼽힙니다. 또한 여름에는 40도까지 오르고 겨울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극단적인 대륙성 기후도 적응이 필요합니다. 평생 역사교사로 일하다 은퇴 후 사마르칸트로 이주한 62세 최모 씨는 월 80만 원대의 생활비로 꿈에 그리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며 매일 유적지를 산책하고 현지 박물관에서 만난 고려인 친구와 교류하며 지냅니다. 그는 불편한 점도 있지만 삶 자체가 여행 같다며 푸른 모스크의 돔을 바라보며 남은 여생을 풍요로운 경험으로 채워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5번째 나라는 키르기스스탄입니다. 중앙아시아의 스위스라 불릴 만큼 아름다운 대자연 속에서 초저렴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앞서 소개한 나라들보다도 생활비가 저렴해 1인당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생활이 가능합니다. 부부라도 월 100만 원 남짓이면 큰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을 만큼 물가가 낮아 세계에서 은퇴 생활비가 가장 저렴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힙니다. 천상의 호수라 불리는 이시쿨 호수와 만년설로 덮인 텐산 산맥 등 장엄한 자연 속에서 휴양지 같은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입니다. 경제적 걱정 없이 낚시, 등산 등 다양한 취미를 즐기며 심신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및 유료 환경의 취약성은 가장 큰 단점입니다. 수도외 지역에서는 전기나 수도 공급이 불안정할 수 있으며 대형 병원의 수와 질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응급 상황이나 중병 치료를 위해서는 카자흐스탄, 알마티나 터키 등 주변국으로 이동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2억 원의 자금으로 새로운 삶을 꿈꿀 수 있는 5개 나라의 현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렴한 물가와 새로운 문화, 자연의 여유는 분명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언어의 장벽, 열악한 유료 환경,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외로움, 그리고 불안정한 비자 문제 등 우리가 반드시 감수해야 할 현실적인 어려움도 존재합니다. 박 여사님의 고민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단순히 어디서 살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만의 행복을 만들어 나가는 용기와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한 노후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